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16번째 시간 2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일부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야, 역시 탑 가수가 다르네. 그런 얘기들 하시면서 또 생각을 하시면서 2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2부의 첫 번째 사연은 왁스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뱃속에 11주 된 아가와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20년 초에 구입한 서울의 신혼집 아파트의 가격이 1년 사이 3억 가까이 올라서 참 운이 좋고 집 사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학군 교통이 더 좋은 입지의 서울집은 더 크게 오르고 더 좋은 부동산으로 갈아타기를 하던 40대 50대 선배님들처럼 하는 것은 각종 규제 상황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떠올리면 고민도 깊어지고 뭔가 투자 목표가 정하기가 흐릿합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19로 꿈꾸던 하와이 신혼여행도 못 가고 결혼식 행사 규모도 줄여서 아이고. 남은 각종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1천만 원은 국내 주식, 미국 주식 5대5로 국내는 우량주 위주로 분산, 미국 주식은 S&P 500 ETF 위주로 2천만 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대비해 캐시 보유하며 한 달에 50만 원씩 떼서 투자 중입니다. 급여에서 생활비 뺀 100만 원 정도 꾸준히 적립식 투자하려 합니다. 질문 하나. 인생 선배님들께서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주식 투자를 추천하실지 궁금합니다. 부부교사로 급여는 실수령 약 500만 원이고 주담대 및 각종 대출 150만 원씩 나갑니다. 각종 정보 듣는 것을 좋아하나 약간 쫄보 안전한 성향이고 투자 대가의 말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을 듣고 따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아내님은 더욱 안전지향이라 현금 보유 2천만 원도 아내 말씀 듣고 따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3프로TV 정채진 프로님 나온 편에서 퀀트 투자 마술 공식 듣고 흥미가 생겨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며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계절 포트폴리오 같은 내용도 알게 되었고요. 저 같은 주린이 초보가 따라하기에 괜찮은 방식의 투자인지요? 아니면 지금처럼 우량주와 인덱스 ETF 위주의 투자를 추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김프로님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개미뚠뚠도 애청 중이라고. 개미뚠뚠도 애청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백상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연애 대상 받으셔야 근데 이게 읽어보니까요. 지금 어쩌면 이분은 뭐 앞으로도 더 행복해지실 자격도 있고 그렇게 되실 것 같은데 굉장히 행복해 보이네요. 그죠?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뱃속에 11주 된 아가와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도 못 가시고 결혼식 행사도 굉장히 줄여서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데 글쎄요. 지금까지 투자를 이렇게 하신 걸 보면은 매우 안정적으로 그죠? 예. 그렇게 하고 계셔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본인이 약간 쫄보 성향이고 그리고 아내님도 역시 현직 교사라서 그러신지 굉장히 안전지향적인 투자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거죠?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박병창 부장님 사모님도 교사세요. 39살에 아이 있고 집이 있고 또 이만큼 여윳돈 있고 부부교사로 살고 있고 어느 정도 캐시가 있고 조금씩 주식 저축하고 있다라는 우리 현재의 이 정도의 젊은 30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사연 주신 분 스스로 정말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고 네.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대로 그냥 쭉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보수적인 성향이고 그래서 약간 지적 호기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워렌 버핏이 이렇게 투자한다더라. 두 번째 질문 보면은 이 레이 달리오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거든요. 네. 이런 게 있으면 공부도 해보고 싶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이제 올웨더잖아요. 예, 올웨더 전략인데요. 올웨더 예, 이런 걸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매월 주식 투자로 저축하기 무조건 추천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3프로 TV 여기 우리 상담소에서 말씀드렸지만요.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그때 제가 오셨던 가수분이 어떤 분이었죠? 그분한테 이거 꼭 하라고 제가 그랬었는데 가수분? 네, 가수분한테 제가 예. 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적립식 투자로 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찬성을 하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 네. 제 아이가 올해 대학을 갔는데 걔도 그렇게 시킬 생각입니다. 결국은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재테크이기 때문에 이거 항상 사람들이 큰 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주식 저축한다고 생각하면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이고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돈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굳게 네. 믿고 여러분께 권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시황이나 패션에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사연을 보면서 책이나 뭐 책을 꼭 보시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SNS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부분은 짐마샤를 추천을 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은 팻도시 추천을 드렸는데 이분께는 그 영국의 투자의 구루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짐 슬레이트의 줄루 투자 기법을 줄루 투자 기법.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영국의 투자 구루인 짐 슬레이트는 줄루 투자 기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느 날 이거 재밌으니까 말씀드려볼게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자기 집사람이 도서관에 가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줄루라는 부족이 있어요. 줄루죠. 네, 그 부족이 아주 조그만 부족인데 그 부족에 대해서 읽고 왔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짤막하게 읽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얘기를 막 전하는 걸 보면서 야, 저만큼 읽고 나서 저렇게 전문가처럼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그 부족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영국 전체에서 최대 전문가가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첫마디에 진짜 책이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소액으로 자신이 잘 아는 분야. 근데 자신이 잘 아는 분야가 성장 섹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성장 섹터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서 어떤 섹터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으로 조금씩 계속 소액으로 투자하는 네. 저축하는 이런 습관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제가 이 얘기 들으면 진짜로 이 책 보고 공부해서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호기심이 있을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 행복감과 이 투자 스타일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 방송을 막 보니 퀀트 투자를 한다 그러고 마술 공식이 있다 그러고 사계절 포트폴리오,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나도 이런 거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좀 주신 거거든요. 네.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올웨더 계절이 어떤 계절이든 간에 나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경기에 관련된 경기에 관련해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 투자 수익을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분산 투자의 원칙의 기저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매크로 글로벌리 매크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 전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채권, 원자재, 금 모든 자산을 일정 비율로 투자하면서 리밸런싱을 자주 하진 않고 1년에 한 번 뭐 이 정도씩 하는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왜 요걸 쭉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냐면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자금을 가지고 이 올웨더 투자 전략처럼 투자 전략을 짠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투자 수익률은 엄청나게 더딜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들은요 수조 원씩 수십조 수천조씩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간 목표 수익률이 어쩔 때는 3%, 어쩔 때 5%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따라했을 때는 좀 답답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쁘다고 표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그 환경이 뭐냐면 바로 ETF예요. 지금 얘기하는 예전에는 주식, 채권, 원자재, 금, 뭐 국가별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직접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게 전부 다 ETF에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만 보더라도 또는 가까이 미국 시장의 ETF만 쫙 한 번만 공부하셔도 여기에 있는 각 자산들의 ETF가 다 있으니 네. 그 자산들의 포트폴리오를 서로 어떻게 짜 맞추면 되는가 정도 공부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수익률을 떠나서 이분은 굉장히 만족해하실 것 같아요. 가격 공부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지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전략을 짜려면
매크로 시황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매크로 시황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그 정도만 있으면 이걸 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응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 아직 30대실 거예요. 짱아 아빠라고 별명을 이렇게 30대 초반이신데 30대 초반일 때가 기억이 나네요. 네, 저는 30대 초반에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영국에 유학생이었거든요. 달러가 파운드가 폭등해가지고 네? 정확히 30대 32살인가 98년도에 제가 97년도에 유학 가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97년도 12월 크리스마스 임박해서 왔어요. 우리 네. 집사람도 그때는 이제 교직에 있어서 방학 시켜놓고 온다고 이제 영국에 이제 남편 만나러 온다고 장인어른이 500만 원 줬대요. 가서 좀 쓰라고 500만 원을 파운드로 바꿔가지고 런던 가서 2박 3일 지내니까 다 떨어지더라고. 왜냐면 파운드가 뭐 그때 한 3,000원 했어요. 원화로 바꾸면.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호텔도 아닌데 하룻밤을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하룻밤 잡으니까 300 몇십 파운드짜리 호텔을 갔거든요. 이렇게 좋은 호텔은 아니죠. 300 몇십 파운드. 크리스마스 시즌에. 네. 그 100만 원이야 하루에. 런던 시내에 신라인가 무슨 한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야, 그때 100만 원이면 순두부찌개 하나 먹는데 예를 들면 15파운드예요. 45,000원에. 아니 뭐 김치 좀 넣어서 김치도 사이드씩 판더라고. 내 기억이 나요. 3파운드인가 뭐 근데 김치 한 종지에 4,500원 막 이런 식이니까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는 진짜 암담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때에 비하면 그렇죠. 30대 초반. 솔직히 제가 집사람 우리 딸내미 임신했을 때인데 뭐 해줄 게 없어가지고 진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뭐 사연 보면서 아름다운 아내라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좋다 이런 느낌 좋다.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뭐 미디어 통해서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사연이 전형적인 자랑형 고민이다. 왜냐하면 좋은 뜻입니다. 좋은 일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뭐 부럽고 제가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그냥 한 가지 뭐 그럴 일 없으시겠지만 네.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이 지금 이제 첫 아이신 거죠. 11주 된 아기. 아내와 내가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매일매일 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고. 그렇죠. 결혼하다 보니 우리 둘을 닮은 자식을 낳고 싶다 그래서 자식을 낳은 건데 이게 자녀가 나오는 순간 사랑하는 남녀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엄마 아빠 동호회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 가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좀 남녀로서의 느낌, 사랑 이런 것도 좀 약해져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기도 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남녀로 만나는데 그렇죠. 그때가 또 힘들어지는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미리 정말 간단치는 않겠지만 주식 투자만큼 어려운 일이겠지만 제가 항상 이런 경우에 말씀드리는 게 처음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는 어렵겠지만 애가 조금 그래도 커지면 쉽진 않겠지만 좀 잘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남녀로 만나는 거를 그 느낌을 좀 계속 유지하는 데이트를 하는데 두 분만 그리고 그날은 아이 얘기 안 하기.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끝나서 좀 더 여유롭게 뭐 공연도 본다 영화도 본다 우리 왁스님 콘서트를 보러 갔다 하면 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노래 어땠어? 그다음 음식점 가면 음식 얘기만 하는 그런 남녀와의 서로 남녀가 좋아해서 만났는데 엄마 아빠로 바뀌는 순간 그게 얕아지면서 그게 의외로 나중에 좀 삶에 있어서 좀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서요. 제가 옛날에 아침마당이라는 그 무슨 공중파 좀 한 6, 7년 꾸준히 나간 적이 있는데 이 정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되게 슬픈 얘기를 들은 게 그렇게 참 내가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이제 자녀가 생기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제분이 저기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그랬더니 자기 아내죠. 엄마가 이거 이틀 지났네? 아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게 인생이 뭐냐면 저저저 아침마당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참 남녀 같지도 않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틀 지나면 뭐 냉장고에 넣으면 먹어도 되긴 합니다만서도 간에
슬펐습니다. 30대 초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다.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8, 9에 IF 외환위기를 맞고, 증권에서 지점에서 예, 그리고 30대 후반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그리고 요번에는 아닌데 그게 10년 주기거든요. 주식시장의 네, 10년 주기요. 요번에는 아닌데 또 요번에는 한 12년 지나서 이거 큰 위기는 아니었지만 작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기였죠, 있었던 사실. 것 같아요. 기회이자 그러니까 위기지만. 시간이 짧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린 건데요. 왜 갑자기 제 이 말씀을 꺼내냐면요. 30대 초반이었으면 지난 12년 전에는 몇 살이셨죠? 그러면 30대 32라고 쳐도 12년 전이면은 20살 정도잖아요. 대학교 그러니까 네. 제가 이분만이 아니고요. 지금 젊은 분들 2030 세대들이 지금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뭔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마음이 급하고 막 불안하고 뭔가 불만스럽고 자기는 누리고 있으면서도 요즘에 그런 정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요. 그런데 진짜를 안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진짜 실제로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훨씬 힘든 일들이 우리한테 닥칩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2030 세대들은 그렇게 큰 위험이나 그리고 힘들었던 시기가 지난 12년 동안 없었거든요. 13년 네. 동안 없었어요. 13년도 넘었죠. 2008년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네.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정하면서 네. 너무 높이 보지 말고 그래요.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박병창 부장님 말씀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하고 대화할 일들이 좀 최근에 많이 생겼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너무 급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것도 잘못 말씀드리면 자기는 뭐 대충 해놓으니까 뭐 네. 저렇게 얘기한다 네, 그렇게 할 그러실 수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55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이제 훨씬 더 기회가 없는 그건 이제 뭐 객관적인 사실일 맞습니다. 테니까요. 그런데 돌이켜서 보니까 막 그거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저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 주식 투자는요. 예. 언제 또 이렇게 기회가 왔지? 근데 그때는 정말 내가 투자 여력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본진,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업, 공부하시는 분은 학업, 장사하는 분들은 사업의 본진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재테크 전선에 그냥 몰입하는 거는 인생의 큰 흐름 그리고 긴 여정에 비하면 그거는 그렇게 권장할 만하지 않다. 만약에 윤대현 교수님이 레지던스 시절에 본진을 허물어뜨렸으면 어떻게 되셨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화장을 고치고 동문서답에서 아, 정말 저보다 1년밖에 차이인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윤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님, 우리 윤 교수님 굉장히 귀여우시죠? 네. 네. 그렇군요. 아유,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네. 우리 3% 상담소의 마스코트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힐링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세 번째 힐링송은 화장을 고치고를. 와. 네. 교수님? 자, 왁스님의 세 번째 힐링송 저희가 기다렸던 노래입니다. 화장을 고치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우연히 날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하루가 지나 몇 해가 흘러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세월에 변해버린 날 보면
웨이크업. 네? 좀 잠 좀 깨시고 쭉 그냥 빠져 계시네. 아니 유 교수님 유독 그러시네 오늘. 정말 장난 아니신가요? 가수분들은 성대가 네. 어떻게 제조되어 맞아요. 있는 건지 네. 정말. 톤이 정말 목소리 톤이 정말. 아 근데 너무 이렇게 그러시니까 네. 방송 나간 날 우리 두 분 사모님들 좀 약간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럴까? 수습 들어가시는데 큰일 수습. 났네. 특히 박 부장님 네. 저 팬인 줄 압니다. 네? 원래 또 여자 원래 가수를 팬인 줄 좋아하고요. 아시죠? 예. 금요일 날 이번 예. 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시간 내서 빨리 아주 빨리 퇴근하셔가지고 설거지 좀 해주시고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 미리 좀 하세요. 토요일 아침에 매운탕에다 밥 해야죠. 자 마지막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40살 주식 5년차 트레이더입니다. 개미 투자자죠. 저의 경우 재무만 큰 이상이 없다면 예를 들자면 영업이익, 유보율, 현금 흐름표, 부채 비율 등등 차트에 의거한 매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기 투자라고 하는 매매를 하고 있고 시드머니는 약 5억 정도 됩니다. 자산이 꽤 있으신 분이네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2016년 이후 크게는 못 벌고 있으나 잃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트의 재료가 따라온다는 믿음하에 매매하고 있으며 엄밀히 말하면 박병창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차티스트라고 하면 과분하겠지만 차트 추종자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약 월 6% 정도 수익을 내며 대략 일정하다고 그래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거. 하지만 조그마한 이상 신호에도 익절 내지 손절을 하다 보니 큰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6% 정도 수익을 내기도 하고 아마 손실도 나는 모양이에요. 서두가 길었는데 요새는 정말 딜레마에 빠지는 게 가치 투자가 맞는 건지 단기 투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조그마한 이상 신호에도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적당한 수익은 올리나 큰 수익은 못 올리는 제 자신을 보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치 투자와 단기 매매의 기로에 서 있는 개미 투자자의 혼란스러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6%월 6%면은 1년에 얼마냐면요. 복리로 하면 그러니까 더블 나는 거 아니에요? 예. 거의. 그죠? 이분이 지금 월 6% 대략 일정하다고 하셨는데 일정하게 계속 난다고 하시는 건지 그건 아닌 것 어떤 같아. 달은 또 6% 손실이 나는 손실도 거죠. 나겠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는 6%고 아마 손실이 날 때도 그 정도는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크게 돈을 못 벌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손실 나는 달, 예, 뭐 그렇죠. 이익 나는 달이 뭐 이렇게 반반은 아니겠지만 그냥 그러신 것 같아요. 6%씩 계속 난다고 박병창 하면 부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는데 박병창 부장님을 추종하면 되잖아요. 6%씩 계속 난다고 하면 대박이죠. 계속 이렇게 하셔야 네, 되죠. 그러면 그때까지. 박병창 부장님이 이분을 추종하실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예. 일단 제가 이 얘기를 우리 3프로 방송 계속 들으셨으니까 들으셨겠지만 네. 내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느냐 차트에 의한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느냐 우리 롱텀으로 거래하는 걸 우리 투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렇죠. 단기 거래는 그냥 매매라고 매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주식 투자이지만요. 매매는 예.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게 맞고 안 맞고 또는 옳고 그르고 또는 좋고 나쁨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럼 어떤 게 선택의 기본이 돼야 되느냐? 이건 성향입니다. 성향. 본인의 성향인 거예요. 어떤 분은 단기 매매가 잘 만든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이 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요. 20대 여자분, 20대 30대 초반의 여자분은 단기 매매를 이걸 가르쳐 주면요. 엄청나게 잘합니다. 잘해요? 정말. 예. 수익률이 엄청나요. 이분들은. 근데 그게 성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쪽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40대 남자. 전문가일수록 전문가. 나이가 더 많을수록 예. 이 단기 거래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있고 맞아. 자기 자기 주장이 고집이 있기 너무 강해. 때문에 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단기 매매가. 이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다시 없어야 돼요. 딱 있는 그대로만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본인이 그런 성향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성향인 사람들은 단기 거래가 맞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단기 거래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지 못해 단기 거래보다는 장기 투자가 더 맞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단기 거래에서 실패한 케이스도 많고요. 예. 그냥 따라했다가 그리고 또 단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해서 두고 있어서 묵혀뒀다가 그 기업이 좋아졌을 때 수익 내는 게 정석 투자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기 거래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어느 쪽이든 간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곳에 해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자신이 현재 상황이 일상이 너무 바빠요, 직업이. 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단기 거래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단기 거래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주식 들고 있는 것보다 짧게 치고 거래하고 싶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그런데 자기가 맨날 바빠요. 그리고 아침에 사가지고 나중에 이러신 분 많거든요. 샀다가 일하고 왔더니 잠깐 뭐 사장님 불러서 갔다 왔더니 빠졌더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네.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이지 이거는 어떤 곳이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문 주신 분이 5년차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큰 돈을 벌었지 못했다. 근데 크게 깨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지 않는 방법이 아닌 거고요. 중간중간에 기회가 됐을 때 그 기회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 때문에 큰 돈이 좀 안 됐다. 저는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 그렇게 드리냐면요. 단기 거래자들, 스킬퍼들, 데이 트레이더들도요. 매번 3%씩 수익 내가지고 하루에 1% 수익 내가지고 그 큰 돈을 번 게 아니고 어떤 경우가 생기는 거냐면요. 자기는 1%만 벌기 위해서 3%만 수익 내기 위해서 딱 들어갔는데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센 종목을 했는데 얘가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매도도 안 나와. 그래서 그럼 안 팔지. 안 팔고 다음날 안 팔.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 매매 원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내가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분은 뭐 계속 하는 거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기회가 오는 것이라고 전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뭐 제 실명까지 됐으니까 제가 거기에 애정 어린 조언을 하나만 더 드리면요. 우리 시장에서 데이 트레이딩 하던 단기 거래를 하던 시장의 전문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솔직하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이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많은 거래를 하지만요. 사실은 그거에 버금가는 상당한 돈을 부동산에 하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거래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주변에 뭐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분들께 주식도 추천하고 거래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증권사 직원들이 장외의 기업의 스타트업 기업에 큰 돈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이게 있거든요. 부산에서. 예, 분산해서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5억 외에 다른 자산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기 거래를 5억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단기 거래는 작은 돈으로 연속적으로 수익을 내면 되니까 이 중에 일부를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나 아니면 좀 롱텀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밸런스를 맞추는 데 좋다. 그렇게 좀 권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왁스님은 재테크 이 재무 관리 이거는 직접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뭐 주로 직접 하고 예. 있었는데요. 예. 네. 잘 못해요. 네. 못해요? 네, 여러 가지로 제가 그쪽 손이에요? 네, 손이? 네, 전 좀 타이밍도 안 맞는 것 같고 음. 그리고 그쪽 어느 쪽이든 이제 지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지인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귀가 해왔었던 좀 것 얇은 같아요. 편이세요? 귀가 그쪽으로는 좀 얇은 완전 얇진 않거든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네. 그냥 네 많이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네. 대체로 뭐 그냥 은행 거래라든지 뭐 네. 적금, 뭐 예금 이런 거 위주로 하셨겠군요. 근데 뭐 이것저것 그냥 뭐 근데 보니까 좀 손해를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으셔. 표정이 나오죠. 네. 네. 말끝을 흐리잖아. 보니까. 네, 좀 그랬던 편인데 네. 요즘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연들을 보니까 좀 비슷한 지인들의 비슷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뭐 20% 30% 주식으로 이제 흑자를 보고 있는 지인들이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하라고. 해보라고. 해보라고.
그냥 재미삼아 조금만 해보라고. 그래서 요즘 그럴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귀가 또 네. 우리 뭐 주식은 우리 박병창 부장께 그 자문을 구하시면 잘 해주실 것 근데 저 같고. 같은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하시고요. 네. 저희 3프로 TV를 좀 꾸준히 좀 보시고요. 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번씩 저희가 라이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3개 다 들으실 것까지는 없으시고 바쁘실 테니까 예를 들면 시간이 나실 때마다 아침 7시 반에 한 2시간 가까이 하니까 그게 제일 재밌다고 그러거든요. 재밌어요. 이제 오늘 좀 관심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네. 좀 자신감이 생기신다 그러면 조금씩 그죠? 예. 조금씩 맞아요. 지금 자신감이 너무 없죠. 없어서 그러신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네. 말을 종결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맺은 말이 없어. 상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충 알겠어요. 왜냐면 지인에 대한 상처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분들은 잘못한 게 없죠. 이제. 근데 네. 진짜 그러시네. 왜냐 그분들도 이제 손해를 받고 저를 위해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같이 좀 그래요. 안 됐으니까. 자, 3프로 상담소는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생기신 분들 저희가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테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반드시 전화 연결, 화상 연결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실명을 공개하시라고 저희가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대부분 별명 혹은 무명시로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 밑에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3프로 상담소 공식 이메일 counse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해드리고 읽어드리고 또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봄이 어느덧 조금씩 갑니다. 저도 아마 올해 들어서는 가장 처음으로 네. 반팔을 입고 있는데요. 건강해 보이십니다. 글쎄요, 이렇게 저는 굉장히 몸에 많은 이상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항상 50대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로 힐링이 됐는데 교수님 요즘 어떠세요? 그 뭐 계속 환자가 많으시죠? 저요. 네, 이 좀 사실 이제 예약제여 갖고요. 똑같게 근데 저희 작년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거죠. 이게 코로나 스트레스 등등으로 네, 이 그 전체적으로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저희 쪽 용어 중에 마이크로 스트레스. 우리가 뭐 스트레스 하면 굵직굵직한 것만 생각하는데 마이크로. 그래. 별거 아닌 그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자잘한 누적되는 것들도 거. 네,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도 좀 잘 털어내고 하셔서 네. 잘 우리 시청자분들 아유, 모아두지 마시자고요. 건강하게 그때 털어야지. 네? 계절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운동이도 뭐 이번 주에는 지금 이 방송 나갈 때는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매운탕 얘기. 가능하면 많이 또 처가에 뭐 잘하시더라고. 즐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왁스님 뭐 계획이 어떠십니까? 뭐 신곡 발표. 네, 신곡 계속 네. 내려고요. 네, 준비해서. 제가 오늘 신곡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네요. 네, 그래서요. 저번 달 3월 달에 네. 나왔죠. 그 반대로인 거야라는 그 노래를 곡인데. 하시면 좋았을 뻔했다. 그죠? 네, 근데 그 노래를 네. 신곡을 내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서 좀 겁이 나서 제가 못했고요. 보시는 분들이 좀 음원으로 많이 들어주셨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죠? 반대로인 거야. 반대로인 거야. 네. 네. 내 마음이 반대다. 너를 보내야 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마음은 반대인데 말은 그렇게 나가지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된 거. 네. 네. 공감이시죠? 맞습니다. 주식도 자꾸 반대로인 거예요. 네, 많은 활동 기대하고요. 네.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6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는 여기까지 하고 막을 내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주말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건강하시게 지내시고 또 성공 투자하셔서
부자 되는 방향으로 쭉쭉쭉 진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치 투자는 재무제표만 보면 된다는 생각에 기술적 분석은 쳐다도 안 봤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해 가능할 수 있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상 자료를 찾아봐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함께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와, 1년 동안 감으로 매매한 저를 반성합니다. 1강만 봐도 대박, 완전 추천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허전했었는데 빈 곳을 채워주는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좋은 기초 교육 강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모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투자 방향의 이정표가 되어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실제 수강생들의 따끈한 강의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주는 주식 기초교육, 시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